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최근 레저 문화의 대세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요. 바로 백패킹입니다. 백패킹은 야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을 꾸려서 떠나는 새로운 방식의 여행입니다. 자연을 느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여행법 없을 겁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해가 지면 텐트를 펼치고 그대로 잠들면 되거든요. 특히 사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요. 백패킹 여행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백패킹 촬영을 다녀오신 조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네. 그 이번에 백패킹 촬영 여행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좀 보고 싶어서요. 스위스로 들어가서 알프스 산맥을 한 15일 정도 보다 왔습니다. 그럼 그 알프스 산자락에서 보름 동안 촬영하시면서 생활도 하시고 그랬던 거죠? 계속 15일 동안 산맥을 넘은 건 아니고요. 그 보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뭐 융프라우라든지 뭐 마테오른이라든지 몽블랑처럼 굵직한 곳을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는데 뭐 마테오른, 몽블랑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막 네. 사진이 기대되고 네.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우여곡절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기간도 좀 길고 산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고도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 지상과 지상 5,000m 정도 되는 산에서의 그 차이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비가 갑작스럽게 내린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눈이 내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럼 촬영하시는 동안에 계속 뭐 사진도 물론 찍어야 되지만 그 날씨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고 네네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걸 경험해 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고산에서 일기의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사실 기상이 악화되는 산에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막 궁금해지는데 하나씩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융프라우라는 첫 번째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뱅엔이라는 곳에서 올라가게 되면 맨리엔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맨리엔 전망대에서 알프스 산맥을 보고 촬영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아래에는 풀이 깔려 있어서 노급이 있고요. 멀리 보는 알프스 산맥에는 만년설이 녹지 않고 보이는 이렇게 해서 그 푸르름과 하얀한 것을 대비시킨 사진인데요. 융프라우처럼 아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런 푸르름이 전혀 없고 흰색 눈으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런 장면을 하나 좀 담아두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넘어가는 곳입니다. 역시나 보니까요. 이게 밑에는 아까 그 사진 네네.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예. 멀리 마을도 보였고요. 네.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여긴 좀 지대가 높은 것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m 정도가 되는 2,000에서 3,000m 고지 사이인데 네. 여기는 순회가 전망대라고 해서요. 요 5개 호수가 있다는 유명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끝에는 구름 때문에 지금 산이 가려져 있는데요. 네. 마테호른이라는 세계 유명하죠. 3대 미봉 중에 하나인 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 마테호른이 드러날 때 밑에 마테오른을 반영으로 담으려고 했던 사진인데 네. 이날 날씨도 좋고 구름 흐름도 예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타임랩스 촬영하는 컷 중에 이 한 컷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반영 사진 참 좋아하시는데 예. 혹시 필터를 사용해서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촬영이 된 건가요? 필터를 사용해서 어느 한쪽 그 빛을 차단을 하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요 호수를 이렇게 반영을 찍고 싶지 않고 그 안에를 보고 싶다면 CPL을 써서 돌려서 이제 이 부분 반사가 안 되게 찍었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순광으로 해서 이 빛이 산을 맞고 다시 이 호수에 반사가 된 걸 양쪽 빛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는 이걸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찍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사진 중에서도 하늘을 좀 더 살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를 반영하고 싶으시면 CPL을 돌리다 보면 또 그렇게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해지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예. 네. 자, 이 사진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좀 멋지네요. 예, 이 사진은 이 부분에서 살짝 힌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 이 정도 흐른 그 궤적을 보게 되면 얼마 정도의 노출을 줬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장노출 사진인 거죠? 예, 사실은 이 그러니까. 사진은 이 뒷부분에 네. 반역광으로 역사광으로 달빛이 있는 사진입니다. 달빛을 이용해서 찍었기 때문에 노출을 길게 해서 맞췄고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긴 사진이 됐고요. 이런 사진들을 찍게 되면 사실은 노출이 길기 때문에 밝게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인지 밤에 찍은 사진인지 모르는데 밤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예, 거죠. 예, 밤이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이 사진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밤에 찍는 사진을 저는 좀 즐겨 찍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이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은은하게 뒤에서 들어오는 그 하늘 색깔도 참 마음에 들고요. 네네네. 밑에 이렇게 멀리 공간감도 많이 느껴지는데 이건 어딘가요? 이건 피르스트라는 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역광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할 수 있는 사진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뒤에는 촬영을 접고 철수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해가 떨어지고 3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이 역광 상황에서도 이런 피사체들도 노출도 받고 하늘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아주 사진이네요. 짧은 순간이겠죠. 네, 그쵸. 네. 그 순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렇게 노급이나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것들이 입체감을 살려주는 그런 사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 이 사진 보니까요. 네, 작가님이 이제 그 레스큐 블랭킷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슈퍼맨처럼 네, 묶고 네. 계시고 물론 뭐 저런 장비도 좋은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요. 네. 저 카메라거든요. 예, 예, 저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란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크고 무겁고 네,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참 촬영하기 어려운 장비 중에 하나인데 네. 저 장비를 들고 산을 오르신 거예요 이번에? 네. 이게 저도 이 굉장한 무거운 카메라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만 그 웅장한 대자연은 좀 더 크게 찍어서 크게 보면 그 느낌이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움을 좀 감수를 했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4K라는 영상 있잖아요. 네. 그 4K의 4배 큰 8K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미래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촬영을 감수를 했는데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다 촬영을 마치고 올 수가 아유. 있었습니다. 자, 작가님이 저 어마어마한 카메라로 찍으신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구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현상인가요, 이거는? 네, 유방운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저군형 구름들이 작게 뭉쳐서 여러 가지가 있는 사진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기상현상에 관심이 많고 기상사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봤지만 한국에서는 저는 한 번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십몇 년 동안 사진 촬영하면서. 그럼 자료로만 이렇게 보셨던 네네, 거군요. 그 자료만 보고 나도 언젠가 이 유방형 구름을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알프스 여행 중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얼른 사진을 찍었고 또 이거 찍으면서 든 생각이 역시 신기한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신기한 장소를 여행을 해야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일반 산행에서도 그렇고 촬영을 위한 뭐 산행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힘든 순간은 제 경우는 비 오는 날이거든요. 네네네. 비 오는 동안에 산행을 하고 뭐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네. 작가님, 이 비 오는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뭐 대비책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게 되면요. 몸도 젖고 장비도 젖고 이게 한번 무게가 물에 젖어버리면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잘못하면 여행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고어텍스로 된 좋은 텐트가 있으면요. 비가 오더라도 굳이 이 폴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완전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얼른 꺼내서 가방 집어넣고 내 몸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일단 보호가 다 돼요. 그래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 일단 맞고 비가 좀 개게 되면 이렇게 폴을 써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텐트를 구할 때는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압이 높은 장비들이 있어요. 네. 비가 세게 들이쳐도 버틸 수 있는 들어오지 장비죠. 않는 네. 텐트들이 있는데 정말 한 방울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너무 쾌적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수압이 높은 고어텍스로 된 그 텐트를 구비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가 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네. 텐트 겉 표면에 이제 고어텍스 그 표면에 네, 예. 빗방울이 맺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흡수되지 않고 방수 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상태로 떠나야 될 때도요. 이렇게 탈탈 떨면 수분이 다 없어져요. 네. 바로 접어서 이동할 네. 수 있게 됩니다. 자, 작가님 힘들게 촬영을 하셨어요. 장비도 뭐 현장에 맞는 수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했을 네네. 텐데 가장 힘들게 찍은 사진 어떤 사진이죠? 여기 몽블랑에서 은하수가 돌아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거의 날을 새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방에 가니까 밤이 5시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 질 때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해 지고 나서 1시간 동안 사진을 찍느라 못 자고 또 3시간 지나면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거의 날을 새다시피 기다려서 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들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진이 된 것 제가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사진을 보다가 지금 하늘에 별이 있는 건 뭐 당연한데 네네네. 지금 산 중턱에 불빛이 보여요. 저게 뭔가요? 이게 사실은 몽블랑 정상을 등정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밤에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볼 때는 얼마만큼의 스케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고 어마어마한 경사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밤에 깡깡 얼어있는 상황을 올라가기 위해서 등정하는 사람들의 랜턴빛입니다. 그래서 별도 살아있고 랜턴빌도 살아있는 이런 재밌는 장면이 되었네요. 백패킹 여행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역시나 뭐 고생이 빠질 수가 없는데 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네. 더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산장이 있지만 산장에서 자게 되면 사람이 편하면 일어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비가 막 오고 눈이 막 오다가 잠깐 개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은 사실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촬영이 되어져야 될 만한 포인트에서 기다리는 이렇게 거죠. 텐트에서 네. 자고 있으면 빗소리를 듣다가 빗소리가 끝이면 나가서 바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백패킹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사진사로서는 굉장한 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준 작가님이 힘들게 찍어오신 사진 정말 잘 봤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백패킹 여행 한 번쯤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백패킹 여행뿐만 아니라요. 가벼운 출사 때도 카메라와 늘 함께하는 장비가 있다면 바로 카메라, 가방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카메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촬영에 도움을 주는 카메라, 가방,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작가님 어떤 가방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저는 사실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파티션이 다 마련되어 있는 큰 가방을 주로 많이 대형 사용하고 배낭을 있어요. 쓰신다는 네. 거죠. 저희가 뭐 크로스백 형태도 있고 네네. 백팩도 있는데 네. 작가님 그럼 거의 백팩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거의 백팩을 사용해야 되고요. 크로스백이나 이런 것은 한쪽 어깨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을 오래 한 사람들은 사실은 한쪽 배낭은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백팩을 참 많이 쓰는데 백팩 사실 카메라 가방이 전 이게 저희 조명 가방인데요. 네네. 보면은 기본 구조가 항상 이 안에 두툼한 패드가 있고 네네.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 네, 외형적으로도 이런 골격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반 배낭 혹시 써보셨나요? 일반 배낭 저도 가볍게 갈 때는 많이 쓰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파티션이 되게 되면 보호나 이런 거는 가장 좋은데 단점이. 무게가 있고요. 그렇죠. 또 변칙적인 걸 넣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산에 가야 되는데 침낭을 크게 넣어야 된다. 그럼 파티션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안에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방에 네. 이렇게 파티션만 따로 마련되어 있는 속가방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갖고 나온 가방이 이 가방인데요. 네네.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줘요,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속가방이 있으면서도 속가방도 이렇게 파티션을 열어서 겉에서 이렇게 장비를 꺼내서 찍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아예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요 촬영을 나간다 그러면 요 속가방만 가지고 촬영 그래서- 포인트에 가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장비인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상하실 수가 있어요. 나 장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전문적인 사진을 찍지도 않는데 굳이 이런 가방을 써야 될까? 그러실 때는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걸 인서트라고 부릅니다. 내부 이렇게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네네. 이 장비만 구입을 하셔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배낭에 넣으면은 이런 카메라 가방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제가 이렇게 써보셨나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썼고요. 요 속가방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촬영만 하고 싶은데 짐을 다 꺼내고 속가방을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가져오신 것처럼 이렇게 겉에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배낭이라면 사실 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일거양득이고 일반인들이 추가 비용 들지 않고 산에 필요한 백패킹에 필요한 배낭을 구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백패킹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힐링으로 끝난다고들 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걸으면서 때론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싸워야 하지만요.
고생한 만큼 좋은 사진이 남는다는 건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어깨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만큼 자연에서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But I'm the last one you call.